형님 20대는 뭐 해야 돼요? 집 못 살 것 같아요. 20대가 집 사는 나라가 이상한 나라입니다. 20대가 집 살려면은 부모님이 덕을 많이 쌓으셨어야 돼. 그러니까 20대가 집을 사는 게 원래 안 되고요.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선진국들이나 주요국들에서는 임대주택이나 뭐 전세 월세 이런 걸 살죠. 전세는 없고 이제 월세를 많이 살죠. 살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목돈이 좀 생기면 LTV를 80% 정도는 해주니까 한 20%만 모으면 집을 살 수가 있어요. 둘이서 열심히 하면 몇 년 지나면.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고 애가 한 두세 살 정도 될 때쯤 되면은 뭐 경제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1억 2천, 뭐 1억 5천 정도는 모으죠. 그럼 거기서 80%까지 해주니까 내가 한 6, 7억 이상짜리 집을 삽니다. 아무리 못해도. 그러니까 만약에 LTV를 80% 정도로 해준다고 치면은 6, 7억 정도짜리를 산다 하면 서울에도 살 수 있죠. 서울도 못 사는 수준은 아닌 거죠. 물론 그 80%에 대한 이자를 내는 거는 힘들지만 그 원리금까지 많이 안 갚거든요. 그러니까 뭐 30년, 뭐 모기지 30년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 30년으로 원금 나누면 뭐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또 거기서 그동안 저축하던 그 느낌. 그러니까 내가 1억 2천, 1억 5천 정도를 모으는 그 저축력을 가지고 이자를 내기 시작하고 원금을 갚으면 내 집 마련이 돼요. 그러니까 LTV 80%라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거든요. 그 정도는 해줘야지 젊은이들이 집을 사요. 물론 집을 안 사고 나는 월세나 전세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집을 사서 나는 악착같이 돈을 모을 거예요 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거주 안정성을 보장을 해줘야 돼, 국가가. 그래야지 내가 뭐 마음 먹고 돈도 모아가지고 어디 딱 정착을 해서 애도 키우고 뭐 직장도 다니고 할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 LTV를 이제 낮추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. 엄청나게 낮은 수준이에요. 그러니까 이 선진국 대열에서는 이렇게까지 낮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. 원래도 낮아요. 60% 해주는 것도 낮은데 유럽 쪽에서는 뭐 80%, 90%도 해주니까.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워낙 낮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전세로 가요. 어쩔 수 없이 전세를 가는 거야. 아니 나는 내 집을 사서 여기서 살고 싶은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. 그러면 대출이 안 나오면 부모님이 나한테 주는 수밖에 없는데 증여세가 또 한 50%씩 때리니까 이거를 하기가 좀 뭐한 거야. 30%, 50%막 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부모님도 나 죽으면 줄게. 우리나라는 상속세, 증여세가 세가지고 나 죽으면 줄게 이러는 분위기가 많으니까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목돈은 없고 대출은 안 나오니까 야 그러면 전세를 가야겠다. 자 그러면 필연적으로 전세를 가면 뭐가 있죠? 우리한테는 청약이 있잖아. 우리나라는 청약이라는 이 제도가 있어요. 근데 이 청약은 정말 젊은이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청약이라는 제도가 되게 안 좋은 단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망 고문이에요. 희망 고문이 됩니다. 자, 우리나라가 대출 안 해주는 나라야.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받을 돈이 없어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세를 가자. 왜? 전세자금 대출은 80%씩 팡팡 해주니까. 전세자금 대출은 돈을 팍팍 빌려줘요. 우리나라가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으니까 전세를 가는 거야. 전세를 가면 대출을 많이 해주고 그 대출 이자를 내는 게 월세보다 싸니까 우리나라는 전세가 워낙 보편화돼 있기도 하고 전세 가서 이자 내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봅시다. 그러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죠? 무주택자 가점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청약통장 기간이 늘어나니까 나도 청약을 받을 수 있겠지. 근데 이 청약은 뭐가 있죠? 필연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까지 걸리니까 로또 분양이 나오는 거예요. 로또 분양.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는 결국에 나중에 청약으로 보상받을 거야. 라는 희망 고문의 이 고리가 딱 연결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돼? 나는 지금 전세 살고 있고 그리고 이자를 내고 있고 전세 대출을 갚고 있는 거지만 나는 지금 내 집 마련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. 나는 내 집 마련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.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? 나는 그러면 청약을 한 몇 년 정도 뒤에 당첨이 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그럴 거면 그때 미래의 나에게는 약 30평대 아파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? 라는 생각을 가져. 나한테는 나의 이 부푼 미래, 나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내가 이 코스를 잘 가고 와이프랑 뭐 맞벌이도 하고 애도 한 명 태어나고 우리가 열심히 모으고 뭐 진급도 하고 이러면은 저 언젠가 저 희미하지만 저 멀리에 있는 미래의 나는 한 25평형 신축 아파트 아니면 30평대 아파트는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? 현실적으로 나는 빌라를 가야 되는 사람인데
내 거주 여건이나 내 자금력이나 내 저축력을 보면은 서울의 빌라도 힘든 사람인데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아파트를 갈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희망 고문의 고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난 전세 살고 있는 게 결국에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. 라고 착각하고 삽니다. 그런데 삶이 팍팍하죠. 왜냐? 전세는 고정가가 아니고 전세는 시가거든요. 그러니까 이 시가인 시장에서 이 파도를 막 타고 다녀야 되는데, 자, 한 번 전세를 살아서 이제 청약을 노려야지라는 이 코스로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, 청약을 받아야 되니까, 받아야지 내가 이 희망 고문이 진짜 내 희망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필연적으로 무주택 기간을 늘려야 돼. 그럼 어떻게 합니까? 전세가 올라가도 올려주고 살아야 돼. 자, 전세가 올라간다고 열받아서 집을 사버리면은 그동안 내가 했던 게 다 무의미해져. 저한테 고민 상담 중에 오는 것들 중에 되게 많은 게 뭐냐면, 제가 무주택 8년입니다. 12년째 전세 살고 있어요. 제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됩니까?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자, 내가 그동안 버텼어. 청약이라는 저 희망을 보고 버텼어. 나는 10년 뒤에는 되게 회사에서도 잘 나갈 거고, 와이프랑도 계속 맞벌이 잘할 수 있고, 우리는 아마 돈도 많이 모아가지고 부자가 돼 있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10년을 살았는데, 10년 살았는데 안 된 거야. 안 됐는데 청약 통장은 여전히 10년짜리가 있고, 무주택 기간도 길죠. 애도 둘이야. 이거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? 근데 돈은 많이 없어. 근데 막 분양가 상한제 막 나오는데, 막 로또 분양으로 막 6억 벌었대, 막 8억 벌었대, 막 이런 분들은 막 기사에 막 떠. 그럼 나도 저렇게 될 수 없나요? 근데 여기서 집을 사야 되나요? 라고 막 혼자 막 계속 고민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.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으니까.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12년 동안 무주택을 유지할 게 아니고 한 3, 4년 차에 집을 바로 샀었어야죠. 집을 사가지고 대출을 갚으면서 살았으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행복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거든요. 경제적으로 보면은 뭐 집 퀄리티 자체는 지금보단 떨어질 수는 있지만, 이 시가로 파도를 치는 이 전세 시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기만 해도 훨씬 더 삶이 좀 안정화가 되거든요. 최소한 나는 이제 이자만 내면 되니까. 자, 전세는 시가고요. 매매를 하는 순간 고정가가 됩니다. 매매는 고정가예요. 세금, 그리고 이자, 그리고 원리금. 이건 고정가죠. 딱 정해지는 거예요. 그런데 전세는 요동을 쳐. 그렇다면 내가 국가라면, 내가 정부라면 국민들한테 고정가로 살게 해줘야 됩니까? 아니면 시가로 살게 해야 됩니까?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. 제가 만약에 정부라면, 제가 정부고 제가 정치인이라면은 국민들이 고정가로 살게 해주고 싶을 것 같아. 그게 국가가 안정화가 되는 길이겠죠. 자,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어. 그리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어.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거예요. 이거는 시세가 변동되니까. 그렇지만 최소한 주거 안정성이라는 개념에서는 고정가로 사람이 살게 해줘야 돼요.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은 현 정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과거 정부도 다 마찬가지예요. 우리나라는 이 청약이라는 제도, 그리고 전세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이 국민들이 시가를 타고 이 파도를 치고 막 하는 이 태풍 속으로 계속 몰아붙여요. 계속 몰아붙입니다. 그러면서 언젠가는 너도 저기 섬에 닿을 수 있을 거야. 그러니까 계속 노를 저어봐. 노를 젓고 가봐 한번. 가보면 돼. 왜 노력을 안 해, 너? 한번 끝까지 가봐. 근데 선생님, 저보다 먼저 출발했던 선배들이 중간에 빠져가지고 막 시체가 돼서 막 이 파도에 떠밀려 오는데요. 괜찮아, 넌 갈 수 있어. 몇 명은 저기 도착해서 저기서 모닥불 피고 있잖아. 너도 한번 로또 분양 받을 수 있어. 이렇게 몰아가면은 안 된다. 그러니까 많은 무주택자 분들이 전세 살면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전세가 뛰어버리니까, 전세가 뛰니까 어떻게 합니까? 답이 없잖아요. 지금 태풍 속으로 뛰어들었는데 배가 부셔졌어. 네.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. 알겠어요. 제가 노를 한번 저어보겠습니다. 쭉쭉 가. 노가 부러졌어. 어떡하죠? 야, 손은 놀고 있냐? 야, 마포대교는 무너졌냐? 뭐 이러고 있죠, 지금. 손으로 막 하고 있습니다. 손으로 막 하고 있는데, 지쳤는데, 섬은 보이지도 않아. 얼마나 더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. 근데, 저기 멀리서 임대차 3법이라는 파도가, 엄청나게 큰 파도가 오고 있는 게 보여. 저게 눈에 안 보이면 괜찮은데, 파도가 오고 있다니까. 나는 지금 노 다 부러지고, 지금 이 고무보트 하나 타고 있는데, 옆에는 자고 있는 와이프와
울고 있는 우리 영식이가 있어. 영식이는 지금 2살인데 2살인데 저 파도를 어떻게 넘지? 지금 이 아빠의 지금 이 어깨가 너무 무겁죠. 이미 지쳤어 나는. 그 상황으로 지금 21년이 들어가고 있다. 그래서 좀 안타깝죠. 이 고정가로 사람들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나라가 됐으면 싶다. 그리고 그렇게 하면 각자 안분지족을 합니다. 그래, 내가 어차피 청약이라는 것도 없으면 빌라도 좋은 거 아니야? 저는 뭐 굳이 아파트 안 살아도 됩니다. 좀 빌라를 살아보니까 제 능력에 딱 맞고요. 저희는 대출을 한 2억 정도 받으면 충분하니까 여기 살면서 우리 영식이 잘 키우겠습니다. 아유, 그 정도에서 만족이 되나요? 저는 뭐 만족되는데요. 뭐 가고 싶으면 가세요. 저는 그냥 여기서 살래요. 하는 분들이 나타날 텐데 지금은 다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, 이게. 다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. 근데 파도 한번 치면 다시 또 밀려와. 다시 또 갑니다, 또. 언젠가 나는 되겠지. 300대 1을 뚫고 청약이 되는 사람은 있습니다. 250대 1을 뚫고 청약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. 그 사람들은 저는 했더니 되던데요. 아니, 제가 노를 5번 저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뒤에서 파도가 한번 탁 치고 이상한 바람이 동남풍이 불더니 저를 확 밀어주는 거예요, 동남풍이.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느 섬에 도착했는데 여기에 금은보화가 있고 여기 왔더니 집이 엄청나게 큰 게 있네요. 10억 벌었습니다. 이런 사람이 있어. 근데 저게 내가 될 것인가?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인가?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